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개인 파산 면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두 번째 영상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전국 법원별로 파산 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건은 이렇게 파산 선고까지 전국 법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이후에 파산 선고 이후에는 3개월 정도면 면책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들,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연 내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지, 이 파산 면책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소요 기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늦어지는 이유 5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5가지 이유를 제가 오늘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아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 경우에 비해서 좀 횟수로 보면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까지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 파산 면책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파산 신청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이유가 가장 좀 특이하게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개인 파산 면책 동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 판사님께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이분이 신청하신 분께서 지급불능 상태가 맞는지,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 보이는 분이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정명령을 보통 내려 보내주세요. 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그 경제활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개인 파산으로 접수를 하셨느냐,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을 해봐라, 이렇게 보정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정명령만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인정이 안 되시면 신문기일까지 잡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기간이 한두 달은 추가되기 때문에 이 파산 신청이 남용이 의심된다고 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1, 2개월 이상 파산 선고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산 면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약간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모든 법원의 절차라는 것이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상대방이 계시잖아요. 우리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이 있으면 상대방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채권자들에게도 다 송달이 나가요. 파산 선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 기일도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한두 달 이상, 두세 달 이상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파산 면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없이 송달이 다 잘 되지만, 개인 채권자들인 경우, 특히 사채업자 일수쟁이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셨던 분들은 이게 채권자의 연락할 수 있는 주소라든가 인적사항 이런 것들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해야 되고 특별 송달도 보내야 되고,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는데도 송달이 안 됐을 때는 공시에 가름하는 결정 신청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몇 개월 이상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파산관계인 조사도 다 받아서 특별한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재산도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다, 그러신 경우에도 송달이 안 돼서 집행기일이 연기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채권자가 있으신 분들, 특히 채권자 주소를 사전에 확인해 주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알려주시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채권자들 주소, 연락 가능한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면 전화번호라든가 통장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산 면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이거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예요.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이 필요한 경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하세요? 어제도 전화 오신 분이 저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면 파산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재산이 있으셔도 파산 신청 가능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빚잔치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재산이 있는 것들을 다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하시고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들은 다 환가를 해서 돈으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절차가 끝나야만 면책결정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절차 때문에 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면 절차가 한두 달이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은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실례로 하나 들어보면 진행했던 사건 중에 전라도 그 섬에 토지가 있던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섬이 조그만 섬이고 이 토지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산관제인께서 매각 절차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어서 1년 반 넘게 면책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환가를 해야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 환가 절차가 어렵다. 그러면 관제인도 매각을 해보고 여러 번 노력을 해보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관제인께서 채무자분을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환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팔아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채무자분께서도 그 재산을 자기가 팔아갖고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1년 반 이렇게 지연되는 사건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재단에 환가 배당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게 우리가 파산관제인의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업무라고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재산에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모든 분은 다 해야 되는 것이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데에 대한 조사이거든요. 그런데 관제인께서 조사를 하시다가 의심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편파변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재산은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심이 되게 되면 자료 제출을 수차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예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만간 면책결정이 나실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이 전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자가 폐업이 되고 파산신청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그 직원분한테 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제인께서는 이 사장님께서 직원한테 명의만 바꾸고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의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차례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고 채무자분께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생기니까 그거를 법원에 직접 본인께서 사실조회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관제인 조사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사를 꼼꼼하게 하게 되시면 절차가 많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것이 큰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재량 면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일부 환수를 당하시고 재량 면책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문가한테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사전에 상담을 꼼꼼하게 받으시면 충분히 면책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세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 파산 면책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 시간이 길게 늦어지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